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자원초등학교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발표자 이주현입니다. 발표 순서는 1. 수업의 목표, 스마트 교육의 적용, 수업 전 기본 준비사항, 스마트 교육의 실제, 수업 후 소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교의 집중 단원 중 하나인 3학년 2학기 과학 1단원 동물의 생활 중 오차시 여러 가지 동물을 관찰하고 특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잠시 본교 연구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본교의 연구 주제는 협력학습을 중심으로 스마트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 활용 교수학습 방안 연구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협력학습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협력학습 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개별학습과 모둠별 협력학습을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스마트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협력학습 방안으로 첫째, 협력학습 기법 중 하나인 돌아가며 쓰기를 통한 관찰학습과 둘째, 구글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및 발표 학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부터 정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스마트 패드를 사용하였는데요. 본차시 수업 목표 도달을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 어플을 중심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동기 유발 도구로서 애니멀 4D 플러스, 모둠별 발표 도구로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실시간 평가 도구로서 핑퐁을 수업에 적용하였습니다. 수업 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먼저 1인 1 스마트 패드 준비하기, 구글 프레젠테이션 공유 파일 생성하기, 내 서포트 스쿨 원격 화면 제어와 미러링 기능 점검하기, 핑퐁 교사방 생성 및 로그인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기유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애니멀 4D 플러스라는 증강현실 앱을 활용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동물 카드를 출력한 후 어플을 통해 촬영을 하면 소리와 함께 입체적인 영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효과로 학생들이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빠져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을 관찰하고 무리지어 보면서 분류라는 개념을 상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 문제 확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동기유발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문제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의도대로 분류의 개념을 떠올리고 학습 문제를 완성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협력학습 단계로 활동 1,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단계입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본격적인 분류 활동 전에 돌아가며 쓰기 기법을 통해서 생김새가 비슷한 두 동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학습지의 관찰 결과를 적고 제한 시간이 지나면 다른 모둠원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모둠원이 협력하여 함께 관찰하면 혼자 관찰할 때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는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디지털 교과서 안에는 여러 가지 동물의 모습을 담은 양질의 동영상이 있어 서책형 교과서보다 자세한 관찰이 가능하였습니다. 동영상 재생 시간이 다소 길었지만 쉬는 시간이나 집에서 시청해 보도록 하면서 수업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기도조적 개별학습 단계로 활동 2, 기준을 정하고 분류하기입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중심으로 앞서 관찰한 동물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게 됩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동물 카드를 드래그 앤 드롭 기능으로 편리하게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랩 서포트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학생의 패드를 미러링한 화면입니다.
이렇게 분류한 결과를 전체 학생들과 함께 살펴보며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 및 발표 단계로 활동 3, 분류 기준 찾기입니다. 세 번째 활동에서는 구글 프레젠테이션 앱을 활용하여 모든 별 분류 기준 찾기 문제를 만들고 발표합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 앱은 협력 학습을 위한 대표적인 스마트 기기입니다. 일부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는 학생 혼자서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유 기능을 통해 모두원 전체가 동시에 접속하여 모두 다 함께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3학년은 스마트 기기를 능숙히 다루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발표 양식을 다음의 사진과 같이 슬라이드 3장으로 미리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틀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으로 쉽게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 앱은 구글 드라이브와 함께 연동해서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학급 공유 폴더를 설정하고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활동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탑재하면 추후에 학습 결과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편리합니다. 저희 반은 공유 폴더 안에 사회, 과학, 창체와 같은 하위 폴더를 만들고 학습 자료를 누적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 편집 시 자동으로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문서의 유실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래쪽 사진은 PC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실행시킨 화면입니다. 이렇게 드라이브에서 자동 저장된 발표 자료를 PC로 열어서 미러링 장비 없이도 학생들과 쉽게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할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어떤 부분을 작성할지 모두만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분배하여 제작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기능만을 사용하게 하여 화려한 효과보다도 내용에 충실한 발표 자료를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네, 마지막 학습 정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핑퐁 앱을 활용하였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마무리 문제와 스스로 풀기 문제를 핑퐁으로 해결하여 학습 도달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교사와의 연결이 불안정하여 끊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대처 방안을 익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 번 답을 선택하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를 꼼꼼히 읽고 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한 뒤에 응답 요청 페이지를 전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체적인 수업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을 비롯하여 2년간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와 여러 스마트 기기들의 사용법을 숙달하고 자연스럽게 익히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디지털 교과서와 스마트 기기의 활용 능력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나 에버노트, 패들릿과 같은 협업 툴을 제공해주는 각종 어플을 활용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하고 협력적인 문제 해결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발표 형식의 학급 발표회를 통해 학생들이 흥미와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고 학생 중심의 수업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업 공개와 수업부 협의회, 교사 연수를 통해서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과 정보 탐색 능력을 신장할 수 있었으며 연구반 운영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연간 계획표, 학습 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디지털 교과서 활용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교과서 내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또는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 기능을 강화하고 학습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본교의 경우 넷서포트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화면을 미러링 한다거나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었었는데요. 디지털 교과서 내에
이런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능이 보완된다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그럼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